자, 안희정에 대해서 성폭력 혐의가 있었느냐. 김지연이라고 비서하던 친구가 이 성폭력을 여러 번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JTBC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안희정은 친노다. 그리고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다. 자기의 가장 유력했다. 이런 부분을 빼고 이 사건만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이 부분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이 지금 현직 충남지사고 물론 3선에 도전은 하지 않기로 하고 당대표를 하느냐 하다가 당대표가 현 정권과 썩 매끄럽지 않으니까 외유를 잠깐 나가서 정권 초창기에 시간을 좀 보내고 정권이 약간 힘이 빠지면 들어와서 대선 행보를 하겠다라는 게 안희정의 뜻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안희정 입장에서는 이 3선을 갔으면 지사 어떻게 보면 폭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3선을 갔을 때 안희정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대선에서 좀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내지는 정권이 내가 3선을 가는 것을 원하는가. 이런 고민 끝에 아마 좀 초반에 정권의 기세가 등등할 때는 힘을 좀 빼고 자기가 그리고 그 정권의 힘이 좀 빠지면 와서 사실상 이 대중적인 지지율로 밀어붙이자.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희정이 애초에 3선을 안전빵으로 가서 자, 안희정이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3선을 가면 언제까지 합니까? 2022년까지 해요. 다음 대선은 언제 있습니까? 2017년 5월에 했으니까 임기 5년이면 2023년 5월에 해요. 그러면 안희정이 지사를 한번 하고도 다음 대선에 여유 있게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희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희정 본인이 뭔가가 지금 현 정권과 이렇게 편치 않다. 특히 당의 대표로 가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전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멈췄습니다. 자, 그래서 안희정은 어떤 행태로든지 그때 당시 즉 올해 1월 달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죠. 올 1월 달에 이 정권이 남북 평화 프로세스니 뭐니 해서 기세 등등할 때입니다. 1월, 2월 진행되는 타임이에요. 이래서 안희정으로는 일찌감치 정권에다가 내가 차기나 당권이나 그리고 지사 3선을 가는 데 대해서 별 욕심이 없다. 나를 경계하지 마라라는 신호를 보낼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안희정은 매우 영악했다. 내지는 정치판을 좀 읽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좀 둔했다고 하면 3선을 밀어붙이거나 당대표를 나가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안희정은 그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때 자기 밑에 있던 임종석이 경남지사로 나가라 했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을 꿋꿋이 버텨가지고 지금 3선을 하고 가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차이를 봤을 때 안희정이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지금 박원순이 느끼는 압력의 강도와는 다른 압력의 강도를 개인적으로 받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JTBC 8시 뉴스에 한때 수행비서였고 지금도 정무비서였던 현직 충남지사의 비서가 방송에 나와서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자, 안희정이 현 정권과 원만한 관계였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JTBC가 그 비서를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의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JTBC가 아닌 어떤 공중파나 종편이
김지연이라는 여자 비서를 불러다가 안희정과 성관계를 여러 차례 이렇게 가졌고 성폭행을 당한 부분이다. 위력에 의한, 위기에 의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방송을 다 거부했을 겁니다. JTBC는 자신들이 사전에 그런 정황을 확인을 해서 방송했다 하지만은 지금 재판부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JTBC가 확인한 부분은 그 폭로하는 여성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송들은 아마 아무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왜? 안희정은 현 정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고 현직 충남지사인데 정권 초반에 이런 위험한 짓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JTBC는 지금 권력의 역학관계를 잘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안희정은 삼선도 못 가고 당 대표도 도전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현 정권이 상당히 날려버리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생방송으로 느닷없는 폭로가 이렇게 나왔고 폭로가 있자마자 1시간 만에 민주당이 회의를 해서 안희정을 출당시켜버립니다. 이것도 매우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폭로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하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하지요. 1시간 만에 이렇게 자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출당시켜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안희정은 초창기에 손도 못 쓰고 거의 이 항복을 하는 양상으로 갔고 이제 당할 거 다 당하고 난 뒤에 정신 차려서 이 폭로에서 적어도 내가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행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적어도 둘이가 좋아서 했다는 걸 입증해서 무죄라도 보이게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무죄가 이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무죄의 증거로 외국에서 뭐 그렇게 관계를 가진 날 저녁에 무슨 순두부집에 순두부 좋아하니까 있나 찾아봐라 해서 외국에서 검색까지 했다. 또 그날 저녁에 와인바에 갔다. 또 여성이 강남에서 이렇게 할 때는 먼저 씻고 오라니 씻고 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같은 호텔에 있던 청에 있던 이 비서를 다른 호텔로 잡아라 했다. 또 다른 수행 비서를.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갔을 때는 동을 바꿨다. 이런저런 이야기, 뭐 자기 사장은 자기가 지킨다 하는 말, 또 충남의 보령에 있는 한 숙소에 부인과 같이 있을 때 새벽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다 감안한 결과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위기에 의한 간음이라기보다는 서로 좋아서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지사라는 위력을 가지고 비서를 한가할 수 없게 해서 했느냐라는 문제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보면 위력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위력을 행사해서 성폭행을 했는가라는 여부에 대해서는 안희정이 위력을 행사해서 이런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각 성관계의 정황에 있어서도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느냐는 여부에서 김지연은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을 갖췄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가 가능했는데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 즉 여성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 겁니다. 또 재판부가 여러 정황상으로 봤을 때 김 씨보다 이 안희정의 부인 민 씨의 말이 더 믿을 만하다. 특히 두 사람이 자고 있는 방에 1층에서 자다가 2층으로 올라와서 몇 분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지연은 중국 대사 측과 만났는데 중국 측의 한 여인이 안희정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전화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옥상에서 보자 해서 그래서 자기가 안희정 방문 앞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키고 있다가 인기척이 나서 후닥닥 도망왔다 하고 이 안희정의 부인은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보는 것 같아서 쳐다보니까 김지연이가 내려보고 있어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다가 이렇게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있었는데 안희정이 깨서 왜 그래 하니까 후닥닥 뛰쳐나갔다고 진술했는데 이 대목이 결정적으로 민시청 말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옥상에서 만나자는 걸 감시하려면 옥상에 가보든가 해야 될 거고, 전화기를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안희정은 보지도 못했을 건데 그걸 감시하려고 문 앞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누가 듣기에는 참 석연찮고, 또 중국 여자가 안희정을 만나자고 한글로 이렇게 전화기로 문자판을 보내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김 씨가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그루밍 단계, 즉 그루밍이라는 게 일종의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약자에 대해서 기를 들여가지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졌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루밍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과 신뢰를 얻은 다음에 성적 가해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흔히 성직자가 신도들을 향해서 그럴 때, 또 교사가 학생을 향해서 그럴 때 권위 있는 이런 성범죄 가해자들이 약자들을 향해서 쓰는 수법이겠죠. 그런데 이 김지연이란 여성이 TV에까지 등장해서 생방송으로 다 폭로해 버리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그랬을 거라는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야기가 등장이 되었는데, No means no rule이나 Yes means yes rule,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에서 우리가 지금 안희정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런 게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법적으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 상황에서 김지연과 안희정의 관계에 대해 나름대로 김지연이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현행법상에서 이 폭행이나 협박,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 즉 힘으로 했거나, 안 그러면 네가 날 안 자면 널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런 관계가 행해졌다면 그 위계는 있지만은 위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사했는가에 대해서 김지연이 사실상 방어를 해냈는데 실패했다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o means no rule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no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알아듣게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성폭력 강간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o라고 말한 것이 바로 no다, 이런 이야기고, yes means yes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래 성관계를 맺자라고 yes라고 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no means no rule은 내가 적극적으로 아니다, 안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강간죄가 되는 거고, yes means yes라는 것은 내가 하자고 안 했다면 그것은 성폭력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no means no rule은 좁은 의미고 여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yes means라는 부분은 no means no rule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여성에게 유리한 포괄적 범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요, 지금 들고 일어나서 시끄럽습니다. 이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24년 전에 성희롱 판결보다 더 후퇴했다, 여성 못 죽게 해주는 법이다. 이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홍대 몰카 사건으로 수만 명의 여성이 나와가지고 집회하고 시위를 하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여성들이, 저는 이런 부분을 뭐 남성의 시각에서 이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요, 남성 여성 간의 권리 관계도 상식에 넘어서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여성들 대다수는 저는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저렇게 TV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나와서 폭로하고 그러면서 안희정을 보내버리는 부분에는 분명히 자신의 어떤 보복, 그리고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복수, 이런 입장을 관철시킨 걸로 보여요. 안희정이 여기서 성적 처벌을 폭행으로 받거나 안 받거나, 위기에 의한 간음으로 받거나 안 받거나 관계없이 안희정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뭐 다른 돈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무슨 서로 따질 여지가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다시 정치를 재개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성관계를 분명히 가졌다라는 것은 인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뭐 강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희정이 이 김지연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의 사실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 여성은 지금 법적 대응은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안희정은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끝나버린 관계다. 자, 그렇다면 김지연은 무엇을 이렇게 목적하는가? 자신이 당해서 안희정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가? 그것이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정의 실현은 정의로운 사람, 즉 자신이 하자가 없는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성 남성 간의 문제거나 여성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로 해석되어 가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오히려 한국의 여성의 지금 권익을 지키는데 좀 더 방해가 될 뿐이다. 이 부분을 여성의 권익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김지연 씨의 이야기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안희정은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좌우파나 보수 진보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안희정의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저는 없는 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저는 안희정이 이런 사건으로 손쉽게 정치 생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설계자가 그 뒤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재명이 지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넘어서서 지금 이 정권이 자기 구도를 짜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가장 유력한 사람들 1, 2등을 차례대로 지금 제거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병헌 제거나 미호철 그 다음에 양정철의 지금 해외로 떠도는 일이나 그 다음에 김경수나 송인배가 지금 이렇게 코가 끼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노회찬의 자살 부분에서 뭔가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은 제가 확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정상적인 정권에서는 정권 초에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죽일 리도 없고 또 너무나 정치적인 언론이 생방송으로 자기 대선 1위를 후보 1위를 이런 식으로 폭로해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없고 또 JTBC는 이 정권과 긴밀한 사이였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그렇게 JTBC에 출연해서 죽여버린다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희정이 지금 정치적으로 끝난 것이 중요하지 안희정이 여기서 성폭력으로 재판을 받는가 안 받는가는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만약에 끝까지 앙심을 품도록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자기가 또 뒤에서 이왕 뭐 끝난 안희정이 그래 이왕 나를 끝내서 나도 있는 거 다 한번 까보자고 어느 시점에 이 정권이 힘이 빠졌을 시점에 반격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적절하게 목적만 달성하면 그 뒤에 더 죽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피해자 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차적인 구도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유리한 환경이었어요. 미투가 진행이 되고 언론이 도와주고 안희정은 거의 항변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그 사건이 일단락되어서 지금 한 7개월쯤 온 시점에서는 이제는 어때요? 미투의 열풍은 꺼졌고 이제 자신은 재판부에 의해서 어떤 디테일한 사건의 정황을 통해서 심판받는 부분에서 져버린 겁니다. 자,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하지만은 홍대 누드 모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한 사실관계가 갈라져 있고 거기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진영 대립이 가능하지만은 김지연 사건에 있어서
여성들 중에도 상당수가 김지연 씨 편에 서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이너는 치고 빠져버렸고 결국은 당사자들만 남아서 무의미한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두 사람 다 안희정과 김지연 둘 다 어떻게 보면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